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여력 대기 장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우리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료방도 하고 있고 검색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날 목요일에 지켜보고 그리고 금요일에 매수를 하겠다. 삽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공매도도 상당히 좀 많은 상태였었고 수급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하고 좀 공매도 기간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어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까지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공매도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한숨은 넘겼고요. 지지구간들 60일선을 좀 이탈할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게 60일선 그리고 21선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일단 주가가 움직이면서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니면은 뭐 이탈할지 결정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좀 기대감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 상태였는데 모멘텀이 그동안 좀 장기적으로 유지됐던 모멘텀들이 조금 소비가 되고 소멸이 되는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와중에서 주가 하락폭을 확대시키지 않고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때 한번 탁 들어가 봤던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자금을 한 번에 사진 않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되면은 1차 매수가가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가가 16,150원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16,150원 설정을 하면은 나머지 가격들이 착 바뀝니다. 가격이 바뀌었죠. 2차 매수, 3차 매수 분할해서 5%, 10%.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 500주를 갖고 있다. 1차 매수를 했을 때 500주를 매수를 했다. 그럼 또 그 다음에 500주, 그 다음에 제가 1000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1000주가 되는 거예요. 3차는. 1차, 2차, 3차. 그렇게 되면 총 비중이 15% 수준이 되겠죠. 5%에서 5% 추가하면 10%가 되고, 그럼 평균 단가가 14,200원 수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평균 단가를 조절해서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평균 단가를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따라가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13,000원에서 10% 10주, 1000주 매수를 했어요. 13,000원에서. 그러면은 13,5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오면은 이거를 비중을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거를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대응을 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따라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자, 그러면은 제가 1차 매수가 16,150원에서 수익 나면은 목표 구간은 17,000원, 18,000원 수준들. 자, 그럼 여기 되겠죠. 근데 좀 낮게 잡은 수준이에요. 낮게.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낮게 잡은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올라가면은 17,000원, 18,000원, 18,000원 수준이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2차 매수를 만약에 제가 5% 바로 수익이 안 나고 1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14,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5%를 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 평단이 15,343원 정도 수준이 평균 단가가 되고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 그럼 평균 단가를 15,000원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16,000원, 17,000원 올라오면은 매수를 했던 것들을 먼저 정리를 절반, 그리고 전량,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현금 확보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평균 단가가, 자, 제가 항상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매수를 했거나 여기서 매수를 했거나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를 절반으로 만들어라.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10주, 표현할 때 10주. 그럼 올라왔을 때 이 10주를 정리를 하라 했잖아요. 돌파를 하면 전량을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절반을 가지고 있다가 이탈하면 이거 정리한 거 다시 매수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평균 단가가 더 떨어져요. 주가를 따라간다라는 것들을 대응해서 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가격들을 다 안내를 드리고 가격이 오면 또 따로 말씀을 드려요. 멤버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꾸준하게 대응을 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응을 잡아가는 그 이유들 모멘텀이죠, 모멘텀. 이 기업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기업을 매수해서 대응해서 가느냐 그런 것들인데
자, 두산, 그리고 에너빌리티, 밑에 밥캣 있죠. 그리고 퓨어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것들이 풍력, 가스터빈, 그리고 플랜트, 해수담수화, 뭐 원전, SMR 등등등 있습니다. 자, 원전하고 SMR은 뭐 영국, 폴란드, 핀란드, 뭐 또 이제 필리핀, 그리고 루마니아, 또 베트남 등등등등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SMR도 이제 사우디도 있고, 사우디 SMR 뉴스케일 파워하고 뭐 등등등등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살짝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멘텀들이 이전보다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죠. 자, 근데 여기서 해수 담수화는 사우디, 우리 해수 담수화 1위 기업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사우디에서 우리 네옴시티 사업을 한다 하죠. 네옴시티가 사막에 이제 강변 이렇게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시 네옴시티의 도시에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수처리라든가 식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그런 플랜트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네옴시티 때 잠깐 네옴시티 기대감으로 사우디 빈사물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수처리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 빠르면 12월, 느리면 1월에 MOU, 이 협력이 아니라 본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간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담수화 쪽으로도. 자, 일단은 이런 상황들이고, 담수화라고 하는 것들, 우리 하수도 처리, 뭐, 식수 처리, 뭐, 이런 것들은 도시를 구성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설비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도시를 계획을 짤 때, 이제 하수처리 시설 뭐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계획을 조감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 쪽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에서 사우디 모멘텀들 충분히 1월까지도 모멘텀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사우디로 방한해가지고 뭐 네옴시티 협력하니 뭐 보따리를 들고 갔니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좀 거슬리긴 해요. 거슬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옴시티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에서 하는 거고 사우디에서 이제 배정을 발주를 해주고 본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선택권이 우리는 기술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고 우리 가스터빈 있고 자 풍력 터빈 있잖아요. 이 가스터빈 있고 수소터빈. 자, 지금 이제 영국, 유럽 쪽이 지금 바람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바람이 부족하면서 풍력 쪽 에너지가 좀 부진하다, 좀 줄어들고 있다. 다른 이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쪽 돼 있고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태양광은 좀 힘들 거고 이제 뭐 수소 쪽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죠. 태양광은 뭐 그렇지만 풍력 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가스도 비축분이 충분하다라고 해요. 저장을 좀 잘 해놨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지금 안 불고 있어서 에너지가 여유롭게 생산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쪽에 우리가 사람들이 태양광 우리 햇빛은 조절을 못하죠. 풍력 우리 바람은 조절을 못하죠. 수력 이건 이제 우리가 댐을 하기 위해서인데 댐은 엄청난 금액도 들어가고 부지가 커야 돼요. 그리고 물도 이제 강수량도 충분해야 되는데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원전이라든가 원전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서 수소도 같이 해요. 수소를 같이 생산을 해요. 그러게 되면은 수소 터빈도 그렇고 수소 연료전지 이런 사업은 이제 두산 퓨어셀이랑 같이 좀 이제 자회사 두산 퓨어셀을 같이 유망한 상황들이 있다. 더군다나 이제 가스 터빈 쪽은 화력 발전소 지금 영국,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화석 연료들을 다시 회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좀 이걸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뭐 줄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가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화력 쪽으로 화석
연료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가스터빈이다. LNG, 가스터빈. 그리고 이제 원전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는 뭐 원전에 생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풍력, 태양광을 활용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바다에서도 뭐 아니면 물에서도 물하고 가스랑 전기만 있다라고 하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소 설비도 추후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모멘텀으로 반영될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풍력 쪽도 소식이 또 최근에 있었거든요. 풍력이 8메가와트 정도 되는 게 대한민국의 국제 인증을 받은 게 국제 인증 받은 풍력 쪽이 풍력 터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수소 복합 발전 연계 암모니아 분해 기술을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고, 국내 최초로 해상 풍력 시스템이 국제 인증을 받았다. 국내 최초라고 해요. 자, 이게 국제 형식 인증에서 풍력 발전 시스템 여기서 국제 형식 인증을 받았는데, 뭐 국내에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태인데, 유럽 국가들 대비 풍속이 느린 우리나라 서남해 환경에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이런 상황들에서 국내 쪽에 좀 기대를 해볼 수요가 중요하죠.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게 국내 쪽이다. 국내 쪽.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국제 인증을 받았던 것들이니까 국내에서라도 좀 국산화율을 좀 높여서 중국 풍력이 아니라 국내 풍력이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해상 풍력 사업을 시작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3.3, 5.5, 8 메가와트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5.5 메가와트급 생산을 위한 풍력 2공장 구축, 8 메가와트 생산을 공장 조성 준비, 풍력 조직 확대 개편, 초대형 모델 개발을 계획하는 등 해상 풍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자, 이런 과정 중에서 두산그룹은 장기 구조, 차입 구조, 장기화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채도 꾸준히 노크를 하고 있고, 최단기로 채권단 관리를 졸업한 두산그룹이 차입 구조 장기화 전환에 주력하면서 고금리 국면에도 회사채를 꾸준히 찾고 있다. 일단은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불안 요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채는 뭐 그렇게 크게 이것도 부채긴 부채죠. 일단은 근데 회사채 발행을 한다라고 해도 수요 예측이 판매가 잘 안 돼요. 지금 채권 자체가 유동성 위기가 있고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회사채 자체가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공모를 하든 뭐 회사채를 발행을 하든 판매가 안 돼요. 판매가.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좀 여기에서 자유롭다. 지난 올해 8월에 다른 것들은 한전도 안 팔리고 뭐 국내 대형 기업들 다 안 팔리고 국채도 문제인 상황인데, 얘는 지금 증액 발행을 했고 금리는 조금 높은 수준들이긴 하죠. 자, 일단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능력입니다.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12월 5일에 안전적인 재무구조 그리고 주요 사업 고성장 지속될 것이다. 자, 두산그룹 원자력 SMR 그리고 LNG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 수소 두산 퓨어셀, 그리고 로봇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빼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현재 건설 중인 주요 원전 리스트를 보면은 러시아 로사톰 측에서 21개, 중국 CGN 측에서 10개, 한국전력이 6개, 아레바 3개, 웨스팅하우스 2개 정도로 집계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1월 10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개통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고 공시를 했다. 이외에도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뛰어든 상황들이다. 자, 이외에도 많죠. 필리핀도 있고, 영국도 있고, 루마니아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도 있고, 등등등등. 자, 내년에도 패키지 네트워크 분야에서 거부가 가치, 그리고 전자 비지 부분 매출 성장률이 5%에 달한다. 이거는 두산이고, 두산 로보티스도 두산이고.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뚜렷하게 금리 상승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됐다. 자, 실적에 대한 전망들을 보면은, 자, 2분기, 2분기 지배주 손익이 좀 떨어졌었고, 3분기에는 두산 밥켓 주가 연계 스와프 때문에, 두산 밥켓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올라오지 않아서, 손실이 좀 봤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두산 바뀐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기도 했었고, 블록딜 이후에 좀 회복을 하려고 시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네요. 뭐, 이건 이제 두산 바켓이나 그렇게 상관은 없는 상황이니까, 자, 단기 순이익이 3분기에는 1,445억 원, 정상화가 좀 됐습니다. 정상화가 됐고, 4분기에도 무난하게 실적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2022년도 전망치 수준의 실적은 못 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단기 순이익 1,445억 원 빼기 1,245억 원 플러스 110억 가량 하면은 310억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4분기에 1,500억이 매출이 난다라고 해도 이번 연도 추정치 여기서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1,500원이 난다라고 해도 1,800억 수준들. 그러니까 유일하게 2022년도 PER이 15배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EPS는 불가피하게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갔을 때 좀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우리가 비중을 축소시키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대응을 잡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축소를 80% 정도는 비중을 좀 덜어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제 실적에 따라서 떨어지면은 이제 이걸 기회 삼아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는 따라가는 그런 포지션이 유효하겠죠. 당분간에 일단은 주가가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와중에 또 운이 좋게도 원전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준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또 다음 영상으로 좀 찍어 드리는 거는 좋아요, 댓글 순서로 촬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워낙 압도적이라 제가 이 기업을 촬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대단히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내용들 제 개인적인 분석 의견이긴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의견들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